네, 통계 물리학의 두 번째 시간 상대수 계산하기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운동회 때 많이 했었죠. 청백팀이 카드를 파란 카드와 흰 앞면과 뒷면의 색깔이 서로 다른 카드를 이렇게 운동장에 뿌려놓고 모든 학생들이 달려들어서 이 카드 뒤집기를 하는 거죠. 일단 10장의 카드가 있었다고 해봅시다. 한참 이제 파란색이 이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태풍이 와가지고 카드를 몽땅 하늘로 날렸다가 땅에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청팀이 이기고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청팀이 이기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 반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정확히 5대5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예측하기 힘들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경우에는 우리가 태풍이 너무 강해서 처음에 어떤 상태였는지 상관없이 공중에서 여러 바퀴 돌았다고 하면은 누가 이길지 예측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직접 한번 계산해 보자라고 하는 거죠. 태풍은 무작위로 흰색, 파란색을 결정할 거기 때문에 흰색 10장이 다 흰색이 나올 가능성은 한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한 장이 청색으로 바뀔 수 있는 가지수는 이 10개 중에 하나가 바뀌면 되기 때문에 총 경우의 수가 10개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세보면 5대5가 될 확률은 10 팩토리얼 나누기 5 팩토리얼 5 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고등학교 지식으로 고등학교에서 배운 그런 내용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5대5로 될 수 있는 가지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세고 나면 이제 이걸로부터 확률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완전히 100팀의 완승이 될 가능성은 0.1%고요. 5대5가 될 확률은 24.6%입니다. 그래서 5대5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긴 하지만 겨우 24.6%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과를 알 수 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3대7 정도도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날 수 있지만 0대10이나 1대9는 일어나기 굉장히 힘들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100장의 카드를 두고 경기를 해봅니다. 이 경우에는 뭐가 달라질까요? 뭐 계산 방식은 똑같습니다. 50대 50이 될 확률은 100 팩토리얼, 50 팩토리얼, 50 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자, 50대 50이 될 확률이 아까보다 낮아졌습니다. 아까는 24점 몇 %였는데 이제 8%밖에 안 되고요. 1대 99가 될 확률은 이제 뭐 0이 완전히 0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작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데 아까와 차이가 있죠. 아까는 이렇게 약간 완만한 산 같은 모양이었는데 이제는 굉장히 뾰족한 탑 모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카드 장수가 많아지면 50대 50에 더 가깝게 결과가 분포하게 된다는 것. 만장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만장을 쓰면 이 그래프가 너무 뾰족해서 바늘처럼 뾰족해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100팀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청팀과 100팀이 거의 50, 반반으로 나올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죠. 그게 이 경우의 수의 분포가 카드 수가 많아질수록 굉장히 날카로워진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우리가 100장 정도를 100장이면 그나마 괜찮지만 뭐 1000장, 만장 가지고 시합을 했는데 청백팀 누가 이겼는가를 가리기 위해서 이걸 일일이 숫자를 센다고 하면은 한나절 걸리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이걸 쉽게 셀 수 있을까?
그런 이제 생각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이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이걸 드론을 띄워가지고 아주 높은 곳에서 운동장 사진을 찍으십시오. 그랬을 때 파란 약간 운동장이 파랗게 보이면 청팀이 이긴 거고 하얗게 보이면 백팀이 이긴 거 아니겠습니까? 자, 멀리서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보이겠죠. 그래서 청팀과 백팀이 정확히 반반씩 섞인다고 하면 이런 색깔로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 중에 농도라고 해야 될까요? 이 농도가 어느 쪽이냐를 가지고 우리가 누가 이겼는지를 청대 100의 점수가 스코어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태를 거시적 상태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즉 완전히 흰색 순백색의 거시 상태를 만들 수 있는 미시적 상태에는 몇 가지냐?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모든 종이가 다 흰색을 가리키고 있어야 되니까. 반면에 이런 중간 단계의 파란색을 띌 수 있는 이런 거시적 상태를 만들 수 있는 미시적 상태는 몇 가지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거시적 상태를 만드는 미시적 상태의 수가 몇 개인가 이걸 세는 것, 결국 이게 지금까지 말해왔던 경우의 수인데요. 또는 이걸 겹침수라고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어에 헷갈리지 않으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거시적 상태입니다. 미시적 상태, 어느 특정한 이 종이가 흰색인지 파란색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요. 결국 몇 대 몇이냐 이런 거시적 상태에만 관심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대략 50대 50의 거시적 상태에 가까울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왜냐하면 그 거시 상태에 해당하는 미시 상태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자, 어떤 이 기체 용기가 있는데 한쪽에 공기 분자가 반 1기압으로 1기압을 이룰 만큼 기체 분자가 많이 들어있는데 여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0기압이죠. 이 뚜껑을 딱 열면 이렇게 확 퍼지겠죠. 그래서 누구나 다 나중에 0.5기압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 말은 결국 여기 있는 기체 분자 수나 여기 있는 기체 분자 수가 같을 거야 라고 우리가 예측을 하죠. 그렇지만 왜 그런데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기체 분자끼리 서로를 밀어내기 때문에 서로 골고루 퍼지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기체 분자가 스스로 밀도가 어디가 낮은가 이걸 자꾸 비교하면서 내 주변에는 왜 이렇게 많지? 저쪽에는 텅 비었구나. 이것들을 판단해서 옮겨 다니는 것일까요? 기체 분자가 서로 밀어내는 힘은 밀거나 당기는 힘은 너무나 미미해서 그건 무시해도 됩니다. 당연히 기체 분자는 생각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얘들은 무작위로 그냥 뛰어다니는 거죠. 아까 메뚜기가 뛰어다니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들이 반반으로 퍼져 있을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수를 계산해 봤더니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는 거죠. 물론 여기가 0.6기압, 0.4기압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도 어느 정도 존재하죠. 그렇지만 기체 분자 수가 예를 들어서 1몰, 10의 23승계 정도의 기체 분자라고 한다면 그 분자가 6대4로 나뉠 수 있는 가능성은 너무너무 작아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 경우의 그 미시상 겹침수의 차이가 커서 우리는 그것의 가능성을 아예 깡그리 무시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시상 0.5기압, 0.5기압이라는 거시 상태에 해당하는 미시 상태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그래서
자연은 반반씩 기압이 같아지도록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12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동전을 Q개라는 어떤 개수의 동전을 주고 너희들이 이것을 나눠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나 되는지 한번 세봐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래서 동전 한 개를 준다고 해봅시다. 동전 한 개를 주면 이 녀석이 갖고 첫 번째 학생이 가질 수도 있고 두 번째 학생이 가질 수도 있고 그래서 총 12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죠. 동전 두 개를 주면 한 사람이 이 A라는 사람이 두 개를 가질 수도 있고 A, B가 한 개씩 가질 수도 있고 D, F가 한 개씩 가질 수도 있고 뭐 이런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세보면 이런 수식이 나오고요. 78가지가 존재합니다. 자, 동전을 10개를 주면요. 동전 10개를 나눠 가질 수 있는 경우에서는 35만 2천 개가 됩니다. 엄청나게 빨리빨리 늘어나는 거죠. 단 여기서 조심할 것은 동전이 이 동전과 이 동전을 서로 구별하지는 않습니다. 즉 이게 100원짜리라고 한다면 내가 200원을 가졌으면 그게 한 가지 경우지 여기 총 2015년도에서 만든 이 동전하고 너 동전하고 바꾸자 라고 했을 때 새로운 경우를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는 돈 액수만을 따지는 거죠. 내가 200원, 너는 300원, 너는 500원을 갖는 그것을 한 가지 경우로 보겠다는 겁니다. 자, 왜 이렇게 동전 놀이를 했냐면요. 실제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동전 놀이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고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얼마냐.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물리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현상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 주사위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을까요? 즉, 이 주사위가 에너지를 많이 가지면 따뜻하게 될 거고 에너지를 적게 가지면 차가운 주사위겠죠.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을까를 계산하고 싶은데 참 난감합니다. 이 녀석들이 에너지를 어떤 방식으로 갖고 있을지 자기들끼리 어떤 방식으로 에너지를 주고받을지를 모르는데 아인슈타인이 이 어떤 고체가 에너지를 어떤 식으로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모형을 하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들을 확대하고 확대하면 결국 원자나 분자들로 이루어졌을 텐데 예를 들어서 그게 분자라고 해봅시다. 확대하고 확대하면 이런 식으로 보인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각 원자나 분자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 둘 사이에서는 보통 이제 쿨롱 힘으로 연결이 되어 있겠죠. 전기적 힘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들은 서로 진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 사이의 간격이 잠깐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치 이들 사이에 스프링이 달려 있어서 서로 띵 하고 흔들린다 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분자들이 전혀 흔들리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이건 절대 온도 0도에 해당하는 거고요. 어느 정도 따뜻한 고체라고 한다면 모든 분자들이 적당한 크기로 흔들리고 있을 거라는 거죠. 자, 이 고체 분자나 원자 이 하나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를 생각을 해볼 때 고전역학적으로 보면 아주 미세하게 진동할 수도 있고 좀 빨리 진동할 수도 있고 하겠지만 양자역학적으로 우리가 이걸 들여다보면 양자역학을 배운 사람은 알겠지만 조화진동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이 질량과 용수차 상수에서 결정되는 고유 진동수가 있을 거고요. 이 녀석이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에너지는 2분의 1 HF, 이거 플랑크 상수입니다. 2분의 1 HF에 해당하는 죄송합니다. 이 고체가 아무리 정지해 있고 싶어도 양자역학적으로 볼 때는 완벽하게 정지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고 2분의 1 HF만큼의 미세 진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양자역학적 결론입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상태가 2분의 1 HF고요. 그 다음 단계가 HF만큼 높아진 2분의 3 HF입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로 가질 수 있는 한 단계 높은 에너지고, 조금 더 세게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2분의 5 HF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와 같이 n 더하기 2분의 1의 HF라는 특정한 에너지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오히려 더 간단해졌습니다. 이 고체가 너는 에너지 얼마나 갖고 있니? 너 기본에다가 하나 더해서 갖고 있어요. 나는 기본에다가 3개를 더해서 갖고 있어요. 라고 하니까 그 갖고 있는 숫자를 n이라고 한다면 이 녀석은 5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흔들리고, 이 녀석은 2만큼, 3만큼, 7만큼, 3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흔들린다고 가정하고, 그렇다면 이 고체가 갖고 있는 총 에너지는 예를 들어서 80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왜 학생들이 돈을 나누는 것과 관련이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자, 27개의 분자가 총 20개라는 에너지를 줬을 때 자기들끼리 나눠 먹는다는 겁니다. 그때의 경우의 수와 27명의 학생한테 20개 동전을 주면서 너희들끼리 한번 나눠 가져봐 라고 했을 때 그 경우의 수가 결국은 계산 방식이 같다는 거죠. 그 경우의 수는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학생들한테 동전을 2개 주고 3개 주고 10개 주고 20개를 줄 때마다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를 했었죠. 마찬가지로 어떤 고체에도 에너지를 10개만 주면서 너희들이 나눠 가져봐 라는 것과 100개의 에너지를 주면서 나눠 가져봐 라고 했을 때 그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걸 보고 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학생들한테 동전 하나만 더 줘도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확 늘어나는 것처럼 고체는 한번 에너지를 조금이라도 더 주면 이 녀석들은 더 많은, 그렇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확 늘어나기 때문에 마치 고체는 에너지를 더 많이 갖는 것을 선호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고체는 가능한 한 많은 에너지를 가지려고 하고, 학생들은 더 많은 동전을 원한다. 이런 식의 개념을 갖고 있어도 될 것 같습니다. 요약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태가, 어떤 물체가 A 상태에 있구나, B 상태에 있구나, 이렇게 겉으로 보고 판단을 하는데, 이게 바로 겉보기 상태 또는 거시 상태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A 상태에 있구나 라고 하지만 사실 미시 상태 1로 있을 수도 있고 2로 있을 수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미시 상태가 존재하는데, 이 중에 어느 하나 상태에 있든지 우리는 그냥 겉으로 볼 때는 너는 A 상태에 있어 라고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총 8가지 미시 상태가 존재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물체가 상태 A에 있을 확률이 상태 B에 있을 확률보다 3배 더 높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미시 상태 수가 몇 개냐가 거시 상태에 있을 가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많이 가지면 그 에너지를 나눠 가질 수 있는 미시 상태의 수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물체는 에너지를 많이 갖는 거시 상태 또는 겉보기 상태를 선호한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